취임 후 금융지주의 최고 경영자 선임 과정을 거침없이 비판해왔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새 승계 절차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이사회 운영부터 승계 절차 개시 시점, 기간 등에 걸쳐 수십 개에 달하는 원칙을 빼곡하게 제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부 조정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조정현 기자, 이번에 이복현 원장이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들을 직접 만났다고요? 네, 이복현 원장이 오늘 오찬 간담회로 서울은행회관에서 8개 은행계열 금융지주의 이사회 의장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이 국내 금융지주와 은행들은 소유와 지배가 분리가 돼 있는 기업들입니다. 이른바 주인 없는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주인 없는 기업에선 예를 들어 최고 경영자가 재임 기간에 단기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이런 경영 행태가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선 독립적인 이사회 역할이 중요한데요. 최근에 잇따른 사모펀드 불안전 사태나 ELS 사태 등도 이런 이사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나타난 문제로 금감원은 보고 있습니다.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 후보를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뽑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이사회의 기능인데요. 금감원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 그러니까 이사회의 독립적인 운영과 또 CEO의 공정한 어떤 승계 절차와 관련해서 모범 관행이란 이름으로 새로운 원칙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사회 조직과 기능을 경영진에서 독립시켜서 이사회가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승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로 보이는데요. 네, 이번에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이 승계 절차 항목에서는 이 절차를 현 회장의 임기 만료 석 달 전에 시작을 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8개 금융지주의 그 평균 후보 선정 기간이 45일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기간을 2배 정도 늘리라고 이렇게 금감원이 요구를 한 겁니다. 게다가 후보군 육성부터 최종 선정에 이르는 과정까지의 모든 그런 절차들이 이사회 내에서 문서화되고 기록이 돼야 합니다. 특히 외부 인사가 후보군에 포함될 경우가 주목이 됐는데요. 자격 요건과 추천 경로 같은 것을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또 평가 방법이나 시기가 이런 외부 인사들에게 불공평하지 않도록 이사회가 직접 관리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후보 검증 기간을 대폭 늘리고 또 외부 인사에 대한 공정한 검증 체계를 독립적인 이사회의 권한으로 직접 갖추라는 얘기인데요. 이복현 원장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사회사 구성과 관련돼서도 회장이 절대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서 사실상 한번 선임이 되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견제받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시각들이 사회에 존재했던 것들이 일부 저희도 같은 걱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발표를 드린 거고. 회장이 절대적 권한을 갖고 견제받지 않고 할 수 있다. 이 자체는 상당히 강도 높은 지적으로 들립니다. 네, 이복현 원장은 그동안 금융지주 회장 승계 과정에서 거의 한 차례도 빼놓지 않고 계속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지난해 말에 사모펀드 부실 판매 사태로 인해서 손태승 당시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감원의 중징계를 받고도 법적 소송에 나서면서 연임에 도전했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때도 이복현 원장은 이 중징계 결정이 금융당국의 만장일치 결정이었다면서 손태승 회장의 중도 퇴진을 압박을 했습니다. 또 조영배영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예상 밖으로 연임에 도전하지 않고 물러나자 이에 대해서 이 원장은 존경스러운 결정이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게 됐고요. 최근 마무리된 KB금융지주 승계 과정에서 보면 이미 대상을 확정한 뒤에 기준과 방식을 정했다면서 KB금융지주를 직접적으로 겨냥하게 됐습니다. 이사회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또 회장이 견제받지 않는 권한을 행사한다. 여기에 대한 금융지주사들의 긴장감도 상당하겠습니다. 네, 당장 그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는 DGB 금융지주가 사정권에 들어왔습니다. 김태호 DGB 금융지주 회장이 3년임에 도전했다가 이복현 원장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제동을 걸린 상태인데요. 1954년생으로 김태호 DGB 금융지주 회장이 상당히 고령입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이 내부 규범을 변경해서 이 고령자도 차기 회장에 도전할 수 있게 이 규범을 변경하려고 하자 이 원장이 이에 대해서 회추위가 열린 상황에서 룰을 바꾸는 것은 마치 축구 경기가 시작이 된 뒤에
게임의 룰을 바꾸는 것과 같다면서 직접적으로 DGB 금융지주와 김태호 회장을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결국에 황병우 지금 현 대구은행장을 비롯해서 대구은행장 경험을 갖춘 그런 내부 출신 인사들이 차기 회장 후보군으로 물망에 올랐었는데요. 오늘 또 금감원에서 외부 인사의 공정한 기회를 둬서 외부 후보에 더 포커싱을 둬라 이런 주문이 나오면서 차기 구도가 또 안개 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결국에 DGB 금융지주의 텃밭인 대구 경북 출신의 은행장 경험을 갖춘 예를 들면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 같은 인물들이 차기 회장 후보군에 강력하게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 설명을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부회장 제도를 말씀드린 거에 비추어서 보면 어떤 선의를 갖고 운영하는 건 다 좋지만 예를 들어 현 회장이라든가 행장이라든가 어쨌든 상대적으로 사람들 보기에 유리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들러리를 쓰는 거 아닌가라는 형태로 그 선임 절차가 진행되는 것들은 방금 말씀드린 예에 비추어서는 적절치 않다는 것들을 지금 아마 DGB 측에서도 다 이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방금 이 부회장 제도를 이복현 원장이 직접 언급했습니다. 곧 연말 인사가 시작될 텐데 이번 발표가 금융지주 인사에는 또 어떻게 작용될까요? 네, 금융지주의 부회장 자리라고 하면은 당장 차기 회장 후보 1순위로 거론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주목도가 높은 그런 직 중에 하나인데요. 방금 이복현 원장이 금융지주 부회장 자리에 대해서 선의는 좋다. 다만 회장 들러리 서는 게 문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 원장 말대로 금융지주 부회장직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차기 회장 후보군을 조기에 육성하고 검증하는 그런 자리라는 긍정적 의미를 지닌 반면에 그 회장이 만약에 연임이나 3연임을 노리는 경우에는 그 유력한 2인자를 옆자리에서 키우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부회장을 키우는데 좀 소극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좀 안 좋은 경우로 악화되면은 아예 차기 회장의 연임을 위해서 부회장이란 자리가 회장에 대해서 들러리를 서주는 이런 행태로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 원장이 오늘 부회장직의 장단점을 모두 거론하면서 한발 유보적인 그런 상태 입장을 취하면서 금융지주들의 부회장직 신설 같은 이런 인사는 이번 당장 연말 인사에는 나타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조정현 기자 설명 잘 들었습니다.